안녕하십니까. 더부영상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비치가 67페이지 122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번 문제를 보면 쿠블러와 로스라고 하는 이름의 학자가 등장을 하고 죽음 이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두 분의 이론에 따르면 죽음을 수용하기 시작하지만 인생의 과업을 모두 마칠 때까지 삶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갖게 되는 단계는 어느 단계냐? 해설해 보게 되면 쿠블러와 로스는 죽음에 이르는 타협의 과정을 총 4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5단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 단계와 분노 단계, 그 다음 세 번째가 타협 단계고, 그 다음에 우울 수용 단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단계는 부정 단계, 그 다음에 역시 분노와 질투를 표현하는 분노 단계,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지문에 나와 있는 죽음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인생의 과업을 모두 마칠 때까지 삶에 대한 희망을 계속 이어가는 이 단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협 단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실감을 하면서 우울증에 빠졌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죽음 그 자체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로 간다. 이렇게 제가 해설에 달아놨는데요. 그 내용 그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노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경년기에 장애가 시작된다. 우리 보통 말 경년기라고 하는 것은 노년기가 아니고 중년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년기가 찾아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5번은 중년기에 대한,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중년기에 해당되는 발달의 특징이니까 5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4번입니다. 노년기 인지 발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화 기억보다 의미 기억을 더 많이 세탄다. 일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억에 있어서 보면 그죠? 그게 에피소드 일화 기억이 있고, 여기에 또 말하는 것처럼 의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단기에 해당되면서 빨리 소실을 될 수가 있어요.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왔고 어떤 말 했는지. 그렇지만 어떤 그 만남이나 어떤 기억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 이게 이해와 동시에 암기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화 기억은 빨리 세트할 수 있으나 의미건 좀 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기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24번에 틀린 내용으로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노화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노화 이론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1번입니다. 마모 이론은 건강식품이나 영양 보충 등을 통해 우리 몸의 수리 기능을 자극하고 마모를 막는 대처법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마모 이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마모되어서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품이라든가 또는 영양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충해 줌으로 해서 노화를 조금 더 지연시키는 그러한 이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모 이론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거고요. 2번은 그 내용이 뭐 시계가 멈춘다 이런 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계 이론입니다. 마치 시계가 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시계가 이제 뭐 낡고 건전지가 없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시계가 멈추는 것 같은 노화에 시계가 작동한다 하는 이론이고요. 그래서 3번은 유전자 조절 이론이고요. 그다음 4번하고 5번은 신경 내분비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3번을 마모 이론으로 설명했다든가 또는 4번과 5번을 신경 내분비 이론이 아닌 유전자 조절 이론이나 마모 이론으로 설명한 내용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1번으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26번 문제, 조금 전에 풀었던 120번 문제와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길리건의 도덕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도덕 발달 이론에서 콜버그라는 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길리건이라는 분은 남성 중심의 콜버그 이론을 조금 비판하면서 여성 중심의 도덕 발달 이론을 설명했죠. 그래서 길리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1번 아동은 타인보다 자신의 요구에 중점을 둔다 해서 지금 현재 이 길리건의 도덕 발달 이론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설명이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올바르지 못한 것을 찾게 되면 이번에 마지막 단계는 자기 희생 단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희생을 통해서
타인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이 단계는 길리건이 말하는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고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번과 3번, 4번, 5번은 각각의 단계에 맞는 내용을 올바르게 기술한 거기 때문에 다 맞다고 보면 127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28번입니다. 길리건은 남성과 여성이 지향하고 선호하는 도덕성의 기준, 방향성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콜버그의 이론에 조금 더 비판적이면서 여성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길리건은 또 그렇게 구분했냐면은, 남성은 정의로운 내용에 대한 도덕성 발달이 좀 강한 반면에 여성은 배려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성에서의 여성 특유의 배려성, 양보심, 또 뭐라 할까요? 이렇게 품어주는 어떤 그런 넉넉함, 이러한 것으로서의 여성의 도덕성을 본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도덕성 발달과 여성의 도덕성 발달은 좀 내용이 질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타인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이 여성이 강하다면 남자는 정의로움, 불의에 참지 못하는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 남성 중심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128번의 답은 1번, 남성은 정의감, 여성은 배려, 남에 대한 애정, 타인에 대한 어떤 매너 같은 거,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129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노년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놓은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자녀와 또 부모 또는 뭐 노년기 때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녀가 좀 성장을 한 상태겠죠. 거의 자녀도 이제 성장기, 성인에 속하는 것이고, 노년기는 그 이제 은퇴 시기가 되겠죠. 자, 이런 관계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면 우리나라의 노년기 부모들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기도 상당히 경제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측면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 니은, 오늘날 자녀들은 노인들이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자신들의 응용이 가능하고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구닥다리다, 뭐 노인의 지혜나 노인의 어떤 삶의 그 시대의 그 지혜는 지금 우리랑 맞지 않다라고 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도 옳지 않겠네요. 리얼 볼까요? 리얼 네 번째, 노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가 부모를 일방적으로 부양하는 일방향적 관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상방향이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노년기에 부모가 또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쌍방향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디귿입니다. 중년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부양 업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당연히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건 생각하는 건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와 또 살아계시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 이 사이에서 제가 제 역할을 못하면 항상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것이 이제 디귿의 내용인데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30번입니다. 노화의 원인에 관한 이론 중 유전적 계획 이론에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내분비 체계와 면역 체계의 변화 및 기능 상실로부터의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유전적 계획 이론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설해 보면 그 내용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참조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131번 문제입니다. 사이에의 성인기 인지발달 모형입니다. 우리가 뭐 인지발달에 있어서 주로 피아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이에의 인지발달 모형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챙겨주시고, 그 해설해 보게 되면 사이에의 성인 인지발달 5단계를 설명하고 성인기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이에는 그 피아제의 발달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1단계는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성취 단계라든가 이렇게 단계별로 서로 책임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문에 나오는 131번 그 지문에 나오는 내용에 디귿과 리얼은 사이에가 말하는 책임 단계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경우에는 성취와 책임 단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아까 기억은 성취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고 니은은 책임 단계의 설명으로 맞는 대신
디귿과 리을의 내용은 실행 단계가 아니라 책임 단계, 둘 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과 리을 이 세 가지는 다 책임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디귿과 리을을 실행 단계라고 했으니까 적절한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이 옳은 것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번입니다. 여러분들 그 131번 문제 사이의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해설의 내용을 좀 잘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 마지막 재통합 단계까지 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2번 문제입니다. 알츠하이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보통 뭐 알츠하이머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망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즘 언어를 많이 순화했긴 했습니다만은 알츠하이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치매와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증세를 보이는 것이죠. 알츠하이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분이 옳지 않은 내용인데요.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장기적으로 진행되지만 매일의 경과는 달라지며 시간에 따라 불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경과가 달라지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잘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좀 치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동일한 걸 보는데 절대로 동일한 게 아니고요.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랑 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도 좀 달라야겠죠.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은 많이 그렇게 티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병의 진전 속도는 매우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고 일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병 자체는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외에 1번, 3번, 4번, 5번은 알츠하이머의 병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니까 참고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133번 문제입니다. 성인기 남성과 여성 간의 인지 기능의 차이에 대하여 시애틀 종단 연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지난 3회차 때 배웠나요? 뉴욕 종단 연구도 배웠고 또 시애틀 종단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는데요. 1번부터 5번 중에서 4번만 맞는 얘기고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틀린 얘기인데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출제되기는 조금 낮은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 그 이론을 지지해 주거나 또 그 이론에 대해서 각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이론 연구가 있겠죠. 그 연구의 하나 예로서 우리가 시애틀 종단 연구라든가 뉴욕 연구를 많이 쓰는데요. 바로 그러한 내용을 하나 시험 문제에 두었습니다. 4번이 왜 틀리냐면 이런 거에 4번이 맞는 내용으로서 재밌는데 기납적 추론 능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세하며 여러 가지 언어 능력의 감소 속도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느리다.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언어적인 능력은 좀 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또 기납적 추론 능력 이게 남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막 쇼핑 같은 거 가보면 그죠? 가격 대비 다 해가지고 어떻게 참 용하게 참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참 찾아내는데 남성은 쇼핑의 동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납적 추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쇼핑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여성이 훨씬 더 남성보다 우세하다. 그다음 또 어느 능력의 감소 속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느리다. 더디다. 잘 까먹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시애틀 종단 연구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1번, 2번, 3번, 5번에 관한 얘기는 해설에 있는 내용이 옳은 거니까 그쪽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4번입니다. 촘스키가 제안한 생득론적 아동 언어 발달 이론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반론으로 알맞은 것끼리 묶인 것은 해서 리언과 디귿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리얼은 촘스키의 생득론적 아동 언어 발달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고요. 그 나머지 이론 보면은 예를 들면 기역과 리얼 같은 경우에는 촘스키 이론에 비판하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둘이 구분되겠죠. 그래서 134번의 문제의 답은 니언과 디귿은 비판의 내용이고 기역과 리얼은 촘스키의 주장한 내용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번입니다.
다음 중 텔레모레이즈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사실 이런 문제 참 어렵죠. 어떤 학자의 독특한 이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찾아내는 문제들은 정말 그 학자가 주장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답을 찾아내는 것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국가시험이 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나오죠. 그래서 135번 문제에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핵산 재생 효소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세포 분열에 관한 내용은 텔레모레이즈의 이론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리얼은 하나는 활성산소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디귿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이가 들수록 뭐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어서 점점점 노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바로 활성산소 이론이고요. 리얼은 신경 호르몬 이론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노화가 촉진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경 호르몬 이론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면, 기억과 리얼은 바로 텔레모레이즈의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6번 문제입니다. 스텐버그의 사랑 3요소 중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 3요소가 있네요. 여러분 아마 제 기본서에서 사랑의 3요소로서 뭐 열정과 헌신과 친밀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뭐죠? 코미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티머시라고 하는 친밀감, 이 세 가지가 사랑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나와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또는 상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든가, 서로 이해한다든가, 한번 만들어지거나 사라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친밀감, 인티메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136번. 열정과 헌신 그리고 친밀감. 저도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137번 문제입니다. 공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공격성에 관한 겁니다. 인간의 관계성에 있어서 공격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모두 고른 것이 옳은 것을 고른 것인데 가와 라가 옳은 것으로 봅니다. 자, 볼까요? 나는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로저스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프로이트적인 측면이죠. 프로이트가 예를 뭐 항문 폭발기라든가, 또는 어떤 그 리비도에 의한 것이라든가, 타나토스, 파괴적 본능,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 라, 인지 이론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비의도적일 때보다 의도적일 때 공격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죠. 제가 조금 다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틀린 것을 찾는 건데 지금 맞는 얘기를 했네요. 다 보면 학습 이론에 의하면 공격성은 선천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니까 학습 이론, 우리가 보통 행동주의 이론이죠. 행동주의 이론의 가장 큰 골격이 뭔가요? 현재의 잘못된 행동은 과거의 잘못된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과거의 잘못된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학습 이론에 의하면 공격성은 선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잘못된 학습이나 잘못된 경험이 이러한 지금의 현재의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에 대해 해야 되는 거니까, 다는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다가 틀렸고 가와 라는 맞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8번 문제입니다. 공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공격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관계적 공격이라든가 적대적 공격성이라든가, 그래서 관계적 공격성 같은 경우는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38번 문제에 옳지 않은 것, 공격성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으로서 5번입니다. 적대적 공격성은 개인적 목표를 획득하거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는 공격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대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통이나 불쾌감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으로서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으로
공격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대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목표를 획득하는 것이나 힘을 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하지 못한 감정이나 충동적 상황 속에서 공격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38번에 5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1번에 나오는 반응적, 그 다음 관계적, 또 4번에 또 관계적 공격성, 이런 것들은 이 지문의 내용을 추가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9번입니다. 다음 중 성역할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입니다. 4번이 틀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으로는 애정, 협동, 친절. 자, 여러분들 애정, 협동, 친절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뭐죠? 여성성에 좀 가까운 것이고, 남성의 성역할 발달은 예를 들면 무슨 뭐 정의감 같은 거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겠고, 남성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러한 성역할 발달에 관한 내용이 돼야 되는데, 4번은 사회 규범으로서의 애정과 협동과 친절 이런 것들은 여성성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무슨 어떤 게 무슨 규율, 절도 뭐 이런 것들 있죠. 정의감 이런 것들이 남성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9번에 올바르지 못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이 행동주의 기법 중에 하나인 프리맥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상담 일반 이론에서도 행동주의 이론할 때 설명한 거니까 프리맥 이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조건 형성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이론은 고전적 조건,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그 다음에 인지적 조건으로서의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세 파트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에는 조건 형성, 고전적이든 조작적이든 구분하지 않고 조건 형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틀린 것을 찾아내고서 올바른 것으로 묶여진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가볼까요? 고전적 조건 형성의 주요 현상으로는 소구와 자발적 회복이 있지만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없다. 지금 소구와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작적 조건 형성, 바로 스키너의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가는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라 볼까요? 고전적 조건 형성의 대표적인 학자는 손다이크다. 고전적 조건화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우리 일반적으로 파블로프라든가 볼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라가 적절하지 못한 그 손다이크 같은 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그죠, 뭐 시행착오론 같은, 그죠, 고양이 실험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적 조건하에 더 가까운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1번에 모두 올바르게 고른 것을 묶은 것은 바로 나와 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7차시 문제 풀이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위치 79페이지 142번부터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